플라톤은 선배들의 서로 다른 생각, 즉 본질은 절대 안 변해 라는 생각과 세상은 매일 변해 라는 생각을 한 그릇에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원론, 즉 세계를 두 동강으로 쪼개버린 사건이죠.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누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데아계는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원본의 세계죠. 정신적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현상계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이며 이데아의 그림자이자 짝퉁이죠. 물질적이고 시공간에 갇혀 있으며 늘 변화하는 불완전한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우성이나 브래드 피트를 보고 멋지다라고 감탄하는 이유가 뭘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천상에 존재하는 멋짐의 이데아를 그들이 조금이나마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꽃미남들은 완벽한 멋짐의 불완전한 모방품일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가짜 세계는 육체의 감각으로 대충 보이지만 진짜 세계는 오직 정신의 이성이라는 고성능 안테나로만 포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이원론 프레임을 만든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그 안에서 2000년이 넘는 동안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이어받았고 스피노자가 이에 반대하며 이론론을 주장했으며 칸트는 다시 둘로 나누었고 헤겔이 다시 하나로 합쳐버렸으며 이에 열받은 쇼펜하우어가 다시 두 개로 쪼갰죠. 그래서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변주곡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후배들은 플라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셈이죠. 물론 모두가 플라톤을 찬양한 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비판하죠. 이데아, 그게 눈에 보여? 증명할 수 있어? 결국 플라톤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에 불과한 거잖아.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문장을 보고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자, 이제 나와 맞춰봅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세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학부터 윤리학과 논리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어는 플레이토, 영어로는 플레이토라고 읽고 우리나라 말로는 플라톤이라고 하죠. 주제는 플라톤은 인간의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구체적으로 플라톤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맞는 것은 1번 플라톤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했다. 2번 플라톤의 철학은 소크라테스에 의해 계승되었다. 3번 플라톤에 따르면 물질적인 세계가 정신적인 세계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4번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추상적인 성질은 실제 세계에서 자신을 비현실적으로 만든다. 첫 문장만 보면 보기 1번이 정답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 시험 상황에서 시간에 쫓긴다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확인차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마도 철학에 대한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공헌은 이데아론이었을 것이다. Theory of Forms를 직역하면 형식의 이론이지만 T와 F를 대문자로 쓰면 이데아론이라고 번역합니다. 참고로 아이디어에서 I를 대문자로 쓰면 이데아, 소문자로 쓰면 그냥 아이디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주장한다.
물질적 세계는 정말로 실제 세계가 아니라고. 여기서 실제는 이데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신에 궁극적인 실제는 물질적 세계를 뛰어넘어 존재한다. 플라톤은 몇몇 다양한 대화에서 이 이론을 논하고 있다. 국가라 불리는 가장 유명한 대화를 포함하여 국가는 플라톤이 쓴 책 이름으로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죠. 또한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이 이 이론 중 일부를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서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경험적 현실 속에서 찾으려 했던 보편적인 진리를 초월적인 실제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초월적 실제가 바로 이데아죠. 플라톤의 철학은 두 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물질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이다. 물질적 영역은 물질적 요소다. 매일 우리가 보고 상호작용하는 요소. 피지컬과 머티리얼은 비슷한 말입니다. 이 물질적 영역은 변하며 불완전하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그러나 정신적 영역은 물질적 영역을 뛰어넘어 존재한다. 물질적 영역 위에 정신적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신적 영역의 등급이 더 높다는 걸 암시하는 말이네요. 플라톤은 이 정신적인 영역을 이데아의 영역이라 부른다. 또한 Realm of Ideas 혹은 Realm of Ideals라고 불린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주장한다. 물질적 영역은 단지 그림자 혹은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이데아의 영역이란 진짜 실제의 그림자 혹은 이미지. 그럼 이런 이데아들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에 따르면 form에서 F를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이데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데아들은 추상적이고 완벽하며 변함없는 개념들 혹은 이상들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들 혹은 이상들. 그것들은 이데아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비록 이데아들이 추상적이지만 이데아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여기서 that은 앞문장을 대신하고 they는 forms를 대신한 대명사입니다. 사실 이데아들은 모든 개별적인 물질적 대상들보다 더욱 실제적이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이죠. 불금, 동그람, 아름다움, 정의 혹은 선함과 같은 개념들이 이데아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통 대문자로 쓴다. 빨간색 책, 둥근 공, 아름다운 소녀, 정당한 행동 혹은 선한 사람 같은 개별적 대상들은 물질적인 영역에서 존재하며 단순히 이데아들의 다양한 예에 불과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데아론의 정의를 내리고 예를 들며 설명한 글이군요. 다시 핵심어는 Theory of Forms. 주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란 무엇인가? 문제를 볼까요? 보기 1번의 근거는 첫 문장입니다. 보기 2번을 해석하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의 스승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이며 첫 문단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에게서 물려받았다라는 내용과 상반됩니다. 보기 3번은 두 번째 문단에 물질적 영역은 정신적 영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내용과 상반됩니다. 보기 4번의 경우 세 번째 문단에 이데아는 모든 개별적인 물질적 대상보다 더 실제적이다 라는 말은 있지만 이데아가 자신을 비실제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맞네요.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복잡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참과 거짓, 선과 악, 천국과 지옥처럼 딱 두 칸으로 나눠서 정리하는 걸 좋아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이항대립이라고 합니다. 구조주의자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이건 인류 공통의 뇌 구조 같은 겁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눴죠.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덧없다. 오직 고고한 이성으로만 파악되는 정신만이 진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서열 정리는 단순히 철학에서 끝나지 않았죠. 지금 사는 이곳보다 저 너머의 완벽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고방식의 뿌리가 되었으니까요. 이 플라톤식 이분법 프레임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초기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강력한 이론이 절실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신의 마음속에 있는 영원한 설계도로 리모델링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바로 이데아의 주인이니까 라고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플라톤의 철학 덕분에 기독교 신학은 훨씬 더 정교하고 논리적인 방패를 갖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는 죄악이고 영혼은 구원받아야 한다라거나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이다 라는 기독교적 가치관 뒤에는 2400년 전 플라톤이 세워둔 이원론이라는 튼튼한 기둥이 서 있는 셈입니다.